문화센터의 작은 무대, 위 반짝이는 조명이 그 공간을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단순한 학술적인 만남일 줄 알았던 순간이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의 문을 열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괜찮아요. 매일 방문해주세요. 박동훈, 71세. 은행원으로 수십 년을 일한 그는 이제는 오후에 차 한 잔과 오래된 책을 곁에 두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할 듯했다. 그는 거의 반세기 동안 일하며 자식을 키워냈고 인생의 동반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겪었다. 사랑이란 그에게는 오래된 책장 속의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오랜 친구의 권유로 찾은 한국어 수업 교실에서 그의 마음에 파문이 일었다. 이곳은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문화 교류를 위해 모이는 자리였다. 그는 단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관객이 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그의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완부이 은제리, 41세, 케냐 나이로비 출신이었다. 전통적인 젊은 유학생 이미지와는 달리 은제리는 이미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예술과 미디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였다. 그녀는 아시아 영화 연구를 위해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지역 문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빛났고 환한 미소는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어 누구든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했다. 은제리가 서툴지만 열정이 담긴 한국어로 연설을 할 때 박동훈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상한 활력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설렐 수 있다니?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가운데 은제리는 출구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박동훈은 다가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발음이 아주 자연스럽네요. 필요하시면 문법 구조를 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국어 시제가 너무 헷갈려요. 그들은 조용한 구석을 찾아 앉았다. 종이 넘기는 소리, 낮은 대화 소리 속에서 그는 차분히 동사 활용법과 조사 사용법을 설명했다. 딱딱할 수 있는 문법 이야기도 그녀의 집중하는 눈빛 앞에서는 생기를 띠었다. 그녀는 열심히 받아 적었고 때때로 고개를 들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날 밤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마음을 털어놓은 후 두 영혼 사이의 공기는 더욱 고요해졌다. 다음 날 아침 고즈넉한 한옥 카페의 목조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박동훈이 다가갔을 때 완부이 은제리는 작은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녀는 다정한 눈빛으로 답하며 어제의 새로운 감정이 단순한 덧없는 꿈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아주 일상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어제 무사히 숙소에 돌아갔나요? 편히 주무셨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선처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작은 취향들로 흘러갔다. 박동훈은 오래된 재즈, 특히 따뜻한 색소폰 선율을 즐긴다고 했고 완부이 은제리는 기쿠유 전통음악에 울림 있는 냉온조 냐티티의 선율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는 희귀 음반 몇 장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그렇게 오래된 비닐 레코드판도 가지고 계세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인생이 길다면 취향도 오래가는 법이죠. 그날 전고 그들은 종로역 근처의 허름한 분식집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매콤함이 은은한 불고기, 시원한 미역국, 그리고 갓 지은 뜨끈한 밥 한 그릇에 완부이는 감탄을 연발했다. 나이로비의 불고기는 이만큼 맛있지 않았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농담처럼 말끝을 흐렸다. 매일 이런 음식을 만들 순 없으니 아쉽죠. 그녀는 목을 가로저으며 말했다. 먼저 은퇴부터 하셔야죠. 그 후 며칠간 그들은 남몰래 만날 시간을 조율했다. 아침이면 그는 문화재청 뒤뜰의 옛 정원을 거닐며 들꽃 몇 송이를 꺾어 그녀에게 건넸고
오후면 헌책방에서 어려운 한한 사전을 펼쳐 그녀의 발음을 교정해 주었다. 은재리는 열심히 메모하며 때론 수업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표정과 몸짓도 연습해야 해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조심스레 개인사가 하나둘씩 드러났다. 박동우는 먼저 떠난 아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교사로 가정을 돌보았지만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그를 남겨두고 떠났다. 완부이 은재리는 유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느라 눈물 흘리던 밤들과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흑인 여성으로서 느낀 외로움을 털어놓았다. 75세 그는 그녀가 털어놓는 이야기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서서히 두 사람은 깊은 공감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밤, 은재리는 그의 거실 소파에 누워 머플러를 둘러쓰고 떨고 있었다. 그는 담요를 덮어주고 김치하에 시를 읽어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 밤, 희미한 전등빛이 커튼 사이로 비칠 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함께 있었다. 하지만 행복이 꽃피기 시작할수록 수군거림도 늘어갔다. 문화센터에서는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가 외국 여자를 꼬시는 거야? 도대체 뭐가 그리 좋다고 저 아가씨가 빠진 걸까? 누군가는 경고했다. 하룻밤 인연은 괜찮아도 이렇게 오래 붙어 다니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침묵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티끌 같은 소리일 뿐 마음속 빛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늦은 오후 대학 한국어 강의를 마친 후 완부인은 동급생들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저기 봐, 은재리가 또 저 늙은 선생님이랑 가네. 그녀는 부당함과 상처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때 박동훈이 재빨리 그녀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걱정 마라. 누군가가 우릴 이해해 주길 기다릴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않겠나? 은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고요한 골목을 함께 걸으며 서로의 꿈을 나눴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한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케냐 문화를 동아시아에 알리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나무십 사이로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머리칼을 스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그는 은행 동료들에게 장학금 후원을 부탁하고 그녀는 그를 다큐 속 증인으로 출연시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두 사람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박동훈이 완부이 은재리의 손을 잡고 고풍스러운 벽돌길을 따라 그의 한옥으로 데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문에 걸린 등불 아래 그들의 손가락이 살포시 엉켜들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신뢰와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그날 밤 김치국과 기장죽으로 간단히 식사한 뒤 두 사람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마주 앉았다. 완부인은 나이로비에서 가져온 대나무 통북, 아프리카 전통북을 가볍게 두드렸고 박동훈은 벽 옆에 놓인 미니 피아노 건반을 조용히 눌렀다. 아프리카 리듬과 한국 재즈 선율이 한데 어우러져 고요한 정원에 울려 퍼졌다. 마치 모든 경계를 넘어서 만남을 선언하는 선율 같았다. 음악이 끝나자 완부인은 그를 껴안고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여기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두 개가 조화로울 뿐이죠. 박동훈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수십 년의 세월 차이에도 우리가 만난 건 행운이야.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약속을 되뇌지 않았다. 단지 서로의 충실함을 믿었다. 어제 웃음처럼 빛나는 하루 되세요. 라는 아침 인사 메시지를 은재리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했다. 저에게 늘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의 여정은 아직 멀었지만 이 순간부터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상의 시선, 문화의 차이, 나이의 장벽이 있더라도 함께라면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오후 완부이가 종로 호숫가 옆 작은 하숙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손수 배달된 우편함에서 한 장의 초대장을 발견했다. 장학금 지급 보류 안내, 후원기금 일시 중단.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장학금은 한국 미국 민속문화 융합 석사 과정을 이어갈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었다. 장학금이 끊기면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나이로비에 있는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동우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다정했다. 걱정 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나 완부인은 전화 너머로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지 마세요. 저편 노을빛이 그녀의 슬픔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길가의 찻집에서 만났다. 동우는 차가운 팥빙수를 한 숟가락씩 떠먹었고 완부인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김밥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아내를 잃은 뒤 힘든 시절을 겪었다. 작은 카페는 문을 닫았고 저축은 바닥났다. 하지만 나는 되뇌었다. 숨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너도 마찬가지다. 완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제 나이, 저와 선생님 사이엔 인생의 간극이 있어요. 제가 짐이 될까 두려워요. 동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짐이라니? 네가 내 심장에 불어넣는 생기가 바로 기쁨이다. 내가 널 도울 수 있다면 영광이지. 다음 날, 동우는 예전 관리자로 있던 은행을 찾아갔다. 그는 오래전 함께 일하던 동료, 이내 장학재단 이사를 만났다. 진심 어린 대화 끝에 그 동료는 조건부로 완비를 위한 소액 장학금을 지속하기로 동의했다. 그 조건은 그녀가 케냐 문화를 소개하는 강연을 한 차례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빗속의 한 줄기 햇살처럼 완부리의 마음에 닿았다. 동훈이 전해주자 그녀는 황금빛 낙엽이 떨어지는 풍경 속에서 그를 꼭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해요. 제게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해 주신 분.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저녁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그들은 젊은 학생 무리가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저 여자 단순 초청 예술가일 뿐이잖아. 할아버지가 뭐가 대단하다고 저래.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창처럼 완부이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 아침 박동훈은 은재리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야말로 말이 나오는 법이네. 당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증명해 보이게. 다음 날 아침 그는 순백의 백합 한 다발을 들고 그녀를 마중 나갔다. 백합은 순수함과 강인함을 상징한다. 마치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백합처럼 굳건히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 같았다. 발표일이 다가왔다. 작은 강당에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비칠 때 완부인은 전통 기쿠유 의상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다. 은재리의 등 뒤에서 나야티티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고요하던 객석이 그녀가 퉁가루 춤을 출 때 환호의 박수로 가득 찼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열망이 녹아 있었다. 박동우는 가장 앞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문화 간견 시간. 은재리는 기쿠유의 역사와 한국의 추석을 비교하며 효와 조상 숭배라는 공통점을 유려하게 설명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경청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한 학생이 물었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답했다. 믿음과 진정한 동행자가 있을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동훈을 향하자 그는 미소로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교수들이 다가와 준비성과 진심을 칭찬했다. 학과장은 말했다.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 당신의 장학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리의 함성 같은 박수가 강당을 울렸다. 돌아오는 길, 은재리는 동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제 은인이세요? 그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맞춤하며 대답했다. 영감을 준 건 바로 당신이요. 고요한 밤, 두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날 저녁 한옥의 목조 마루에 앉아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은재리는 논문 계획과 아이들을 위한 기쿠유 문화 무료 수업을 열고 싶다고 했고
동우는 국제예술가를 지원하는 작은 기금을 만들겠다는 꿈을 나누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편견을 넘어 함께 그려갈 꿈을 설계했다. 밤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그들은 더 이상 약속이 필요 없었다. 장학금 실현을 함께 겪고 젊은이들의 냉소를 함께 마주하고 긴 밤을 위로하며 보낸 끝에 그들은 확신했다. 사랑은 나이로 계산되지 않는다. 두 마음이 함께 걷기로 결심할 때 그 자체가 진정한 사랑의 힘임을.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여름밤, 이마 호수 옆 작은 마을은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곳에서 문화 간견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박동훈과 완부이 은재리는 천천히 돌길을 걷고 있었다. 여전히 박수 소리와 칭찬이 귀에 맴돌았지만 그들에겐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호숫가의 벤치에 앉아 완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그들이 나를 받아들였을까요? 수업에서 들었던 속삭임들이 아직 마음을 흔들어요. 동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어. 하지만 너의 태도와 재능으로 비판적인 사람들도 내 편으로 만들었어. 나머지는 시간이 답할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호수의 표면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익은 쌀과 곤충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완부인은 동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내일은 전통 춤 강의를 준비해야 해요. 자신이 없어요. 동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잘했잖아. 기억해?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마음에서 나온 거야.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야. 다음 날 아침 해가 산을 넘어 떠오르기 전 완부인은 문화센터 연습실에 있었다. 관객석에는 몇 명의 구학생들이 응원하러 왔다. 그녀는 술을 놓은 기쿠유 전통 의상을 입고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무대에 섰다. 전문가처럼 그녀는 튕가루 춤을 선보였고 매 동작마다 그 의미를 설명했다. 관객들은 집중하며 그녀의 공연을 보았고 많은 이들이 이 방에서 자신만의 문화를 실현하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날 오후 대학 총장은 완부이와 동훈을 그의 사무실로 초대했다. 아늑한 사무실에서 총장은 그녀에게 명예의 문화 강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캠퍼스에서 케냐 한국 문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완부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 신뢰에 감사드려요. 동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문화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후 완부이 은재리의 이름은 학문 공동체 내에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끄는 문화 공연과 토론은 언제나 만석이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여성에게 경의를 표했다. 박동훈은 지역 정부가 후원하는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초청되었다. 하지만 기쁨이 모든 걱정을 덮을 수는 없었다. 어느 저녁 그들이 야시장을 거닐 때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늙은이가 그녀를 이용해서 이름을 알리려는 거야. 혹시 돈에 관련된 음모일 수도 있어. 그 소리들은 완부이의 마음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며 발걸음을 멈췄다. 동우는 그녀를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이끌며 말했다. 나를 믿어.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 완부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파요. 다음 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그는 은재리를 호숫가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두 잔의 따뜻한 밀크커피가 놓이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상심하게 해서 미안하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자. 우리가 만남과 편견을 이겨낸 여정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해. 은재리는 놀라 물었다. 영상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솔직히 전하자. 진실함이 루머를 깨뜨릴 테니까. 저녁에 그들은 카메라 앞에 앉아 첫 만남, 놀라움, 사랑이 싹튼 과정과 수군거림에 맞선 순간들을 차례로 이야기했다. 은재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걱정됐지만 당신이 곁에 있을 때면 안전함을 느껴요. 동훈이 덧붙였다. 사랑엔 나이가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상은 벚꽃, 나무 아래 손을 맞잡고 걷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영상이 문화센터 페이지에 올라가자 10만 건의 조회수와 공유가 이어졌다. 대다수 댓글은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였다. 두 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문화는 장벽이 아닌 다리입니다. 어떤 이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영감을 전해달라 초청하기도 했다. 일주일 후 기쁨이 배가 되었다. 은재리는 도쿄에서 열리는 여성과 다문화 회의 연사 초청장을 받았고, 동우는 서울시 문화재단이 후원하는 한 케냐 교류단장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몇 달간 일본과 케냐를 오가야 함을 의미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이마 호숫가 벤치에 앉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잔잔한 물결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은재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우리가 지리적 거리와 나이 차이를 넘어 작은 가족을 꾸릴 수 있을까요? 동우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모든 장벽을 넘었네. 거리는 숫자에 불과해. 우리가 한 마음이라면 어느 길이든 서로에게로 이어질 걸세.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동료들과 제자들의 박수 속에 비행기에 올랐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새로움으로 가득할 것이다. 은재리는 국제 무대에서 빛나고 동우는 또 하나의 문화 다리를 놓을 것이다. 비록 떨어져 지내는 시간과 업무의 압박, 때로 스며드는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시련으로 단단해졌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은재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새로운 땅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동우는 믿음 어린 눈빛으로 화답했다. 삶이 증명할 걸세. 사랑은 결코 늙지 않는다고. 도쿄의 화려한 밤빛 속에서 박동훈과 완부의 은재리는 여성과 다문화 학술회의가 열린 호텔 강당을 나섰다. 수백 명의 청중이 그녀의 연설을 환호하며 박수쳤고,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은재이가 여성의 권리에 관해 전한 메시지는 많은 이의 마음을 울렸고, 동우는 한 케냐 대표단장으로서 양국 대표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며 한 케냐 일본 간 전통 무용과 예술 협력의 길을 열었다. 길가의 작은 카페 앞에 멈춰선 두 사람은 뜨거운 말차 라떼를 주문했다. 은재리는 한 모금 머금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기쿠유의 기원과 춤의 의미를 설명할 때 외국인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큰 감동을 받을 줄 몰랐어요. 동훈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진심이 전해진 거야. 네 영혼이 그들에게 닿은 거지.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다음 주 일정을 확인했다. 와세다 대학교 무용 공연, 이어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한 케냐 무용 교류 축제.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설레었다. 은재리가 조심스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좀 걱정돼요. 이번에 케냐에 돌아가면 벌써 넷째 딸인데 건강이 괜찮을까요? 동우는 다정히 대답했다. 나이로비 의사들과 미리 연락했어. 모든 준비를 해줄 거니까 공연에만 집중해. 다음 날 와세다대 대강당 무대 위 조명이 환히 비추고 일본, 한국, 케냐 학생과 교원, 여러 나라 대사관 인사들까지 가득했다. 은재리는 화려한 기쿠유 전통 의상을 입고 튕가루 춤을 선보였다. 북소리가 고조될 때마다 그녀의 동작은 더욱 우아해졌고 중간중간 춤은 동작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춤출 때 조상의 이야기를 전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관객은 숨죽여 지켜보다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낯선 문화의 아름다움에 감동했다. VIP석에 앉은 케냐 대사관 대표가 일어나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은재리에게 문화의 다리, 기념 메달을 수여했다. 동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멋졌어. 저녁 만찬 후 붉게 물든 단풍이 드리운 길을 두 사람은 걸었다. 은재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피곤하지만 행복해요. 동우는 그녀의 이마에 땀을 살며시 닦으며 답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남은 여정도 힘내자. 일주일 후 그들은 나이로비행 비행기에 올랐다.
오후에 찬란한 아프리카 햇살 속에 비행기가 착륙했다. 공항에는 완부이의 가족과 친지들이 꽃과 환호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껴안고 외쳤다. 엄마, 해냈어요. 동우는 다가가 장래의 가족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어설픈 스와힐리어 인사말을 건네어 모두를 웃게 했다. 작은 외곽의 집에 도착한 완부인은 곧바로 휴식을 취했고 동우는 그 주말에 있을 한케냐 전통 무용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들은 뒷마당을 임시 무대로 변모시켰다. 등불을 걸고 케냐의 북과 한국의 가야금을 나란히 배치했다. 밤이 내려앉자 아프리카의 북소리와 한국의 가야금 선율이 별빛 아래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추었으며 어른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 속에서 네 번째 달의 아이를 품고 있는 완부인은 여전히 힘차게 튕가루 춤을 추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마음을 열면 문화는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동우는 가야금으로 반주를 하며 매끄럽고 깊은 음색을 만들어냈고 그의 시선은 끝까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큰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두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나이로비 구청은 그들에게 지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장기 고문 역할을 제안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동훈과 완부인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문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녁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두 사람은 정원 뒤 작은 호숫가에 앉았다. 물고기들이 조용히 헤엄치는 가운데 완부인은 달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3년 전 나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걱정만 했어요. 동우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리고 지금 너는 셋째 아이를 품고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가벼운 바람이 불며 완부이의 긴 옷자락이 휘날렸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같은 심장 박동을 느끼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동우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사랑은 계속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어. 호수는 고요했고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울려 퍼지는 아프리카의 북소리만이 그들의 존재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숨을 쉬며 이 소중한 평화로운 순간을 느꼈다. 앞에는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며 문화적 교류를 이어가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사랑의 힘을 믿는 방법을 이미 배웠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부에서 케냐의 북소리와 한국의 가야금 선율 사이에서 박동훈과 완부이 은재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갔다. 두 마음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 사랑을 이룬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류를 문화로 연결하려는 꿈을 담은 이야기였다. 고요한 밤, 호수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사랑과 나눔의 끝없는 여정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출산 전 마지막 밤, 작은 정원집 거실의 희미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완부이 은재리는 고요한 밤하늘 사이로 케냐의 별들이 반짝이는 창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옆에서 동훈이 조용히 속삭이는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내일이면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거야.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가혹한 편견을 함께 헤쳐온 그들. 이제 이 작은 보금자리의 나이와 문화를 초월한 사랑의 결실이 도착하려 하고 있었다. 진통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자 동훈은 놀라 서둘러 아내에게 가운을 입혀주고 부축해 채 태웠다. 아직 어두운 새벽, 바깥마당의 아카시아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듯했다. 병원 가는 길, 완부인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저 준비됐어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려 애썼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내일이면 우리 가족은 완전해지리라. 분만실에서 그들은 함께 태아 심박 모니터를 바라보며 경쾌히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아프리카 축제의 북소리와 한국 무용의 리듬이 어우러진 듯했다. 케냐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정성껏 돌보았고
완부이가 소개한 기쿠유 전통 출산 의식을 음악과 함께 진행하여 산모를 편안하게 했다. 아프리카 전통 북소리와 축원의 노래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완부이는 두 문화가 함께하는 위로를 온몸으로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동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은재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적셨다.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완부이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로 답했다. 첫 울음소리가 고요를 깼다. 건강한 여자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엄마 품에 안겼다. 작은 얼굴에는 한 아프리카 혈통의 아름다운 조화가 담겨 있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기가 건강하고 체중도 기준에 맞습니다. 완부인은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속삭였다. 우리 아가 환영해. 집으로 돌아온 날 케냐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이웃들은 과일과 플루메리아 꽃을 준비하고 스와힐리어와 한국어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동우는 딸을 소개했다. 이 아이는 우리의 딸입니다. 두 문화의 마음을 담은 한 조각이죠. 사람들은 다가와 아이를 품에 안고 기쿠유 전통 무늬 담요와 한국식 뜨개 모자 등 정성 담긴 선물을 나누었다. 몇 주가 지나며 일상은 안정을 찾아갔다. 완부인은 아기를 먹이고 동우는 밤마다 기저귀를 갈고 이튿날 아침이면 여전히 정원에 나가 물을 주었다. 그가 늘 사랑하는 일이었다. 6살, 4살이 된 첫째, 두 아이는 부모를 따라와 갓난아기를 꼭 껴안고 서투른 스와힐리어와 한국어로 제잘거렸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은 한마디씩 칭찬했다. 정말 따뜻한 가족이네요. 그 사이 무용과 문화 교육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완부이와 동우는 집에서 기쿠유 춤과 함께 한국의 탈춤을 결합한 수업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케냐의 청소년부터 외국 관광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고 모두 기꺼이 등록을 위해 줄을 섰다. 케냐 북소리와 한국 무용이 집 마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며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어느 날 저녁 나이로비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때 완부이와 두 아이는 아기를 데리고 분수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풍경을 바라보며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지켜보다가 동훈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한 것 같아요. 동훈은 그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사랑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몇 달 후 그들은 나이로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그들은 매년 열리는 문화축제에서 공연을 하라는 초대였다. 준비는 흥분과 기대 속에 이루어졌다. 새아이에게 맞는 의상을 준비하며 아직 아기인 막내도 함께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야외 무대에 섰고 불빛과 음악이 활기를 띠었다. 아프리카의 북소리가 울리고 이어서 가야금의 선율이 흐르며 완부이와 동우는 세 자녀와 함께 춤을 추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웃었고 그 장면은 관객들로 하여금 감동의 폭발을 일으켰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인생은 아무도 영원히 젊을 수 없다는 것을.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고 믿고 두 개의 다른 문화를 3번의 세월을 넘어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었음을 확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이너스 71세의 한국 아버지와 마이너스 41세의 케냐 아내, 그리고 한 아프리카 혼혈 자녀 3명의 이야기는 희망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전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이제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새 아이는 기쁘게 뛰어놀고 동훈과 완부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지켜본다. 나이로비 외곽의 작은 집은 이제 단순한 보금자리가 아닌 용기와 희생의 여정을 증명하는 곳이자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믿고 문화가 마음을 이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다. 비록 앞날에는 불확실한 일들이 많지만 그들은 가족의 힘을 믿는다. 다르지만 같은 열망을 가지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과 문화는 어떤 경계도 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나누세요.